사운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외한다. 믿음의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사과주창이 있겠습니다. 네, 저번 주 화요일 우리 드림스쿨 어떠셨나요? 네, 정말 좋으셨죠? 네, 홍진영 국장님께서 이렇게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을 대는기부해 주시는 게 저희 탑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맞죠? 네. 오늘도 정말로 백속 깊숙이 가지고 계신 거를 끄집어 내주시라고, 그렇죠? 박수 크게 해주시면 되겠죠? 홍진영 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가족들이 오게 와 계시네요. 네, 근데 저희 형 누나는 안 보이네요. 네, 아무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뭘 공부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공부라기보다는 뭘 같이 나눴는지? 뭐였죠? 꿈, 소망. 소망이 무엇으로 형상화됐을 때 힘을 갖는다고 그랬죠? 네? 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일주일 만에 깨끗하게 지워졌잖아요. 정상이에요, 정상. 유태인들이 왜 세계를 지배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봤거든요. 하나는 탈무드인데요. 많은 분들이 탈무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냥 거기에는 많은 삶의 지혜가 들어있고 성현들의 어떤 현명하게 사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탈무드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탈무드를 보면은 이제 원전이 이렇게 있고요. 한 페이지를 보면 그것에 대해서 또 다음에 또 몇백 년이 흘러서 주회를 또 답니다. 성직자들이.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또 주교가 또 거기 주회를 달고 그 같은 구절을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은 그 당시에 존경받았던 성직자 분들이 똑같은 내용의 원전에 계속 주회를 달아나가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누군가도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달아나가서 그것을 하나의 이렇게 성전으로 인정하고 탈무드라는 어떤 이름을 형태를 갖추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의 어떤 삶의 토대로 쓰여질 때 누군가 거기다가 토를 단단 말이에요. 자꾸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 건방지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그 민족은 그 다양성을 인정했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나와 다른 걸 틀리다고 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으로서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을 같이 토론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성장한 배경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 그 탈무드를 놓고 가족들이 서로 저녁에 모여서 토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도 지금 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보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큰 문제가 있거든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에게 미래가 별로 이렇게 밝지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양한 문명을 받아들이고 문화를 받아들였을 때 번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면 다 틀리다 하는 게 지금 팽배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하브루타 교육으로, 하브루타 아시죠? 예, 그 이스라엘의 대학교의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2인 1석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두 명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한국처럼 절간처럼 조용한 게 아니고 어때요? 무지무지하게 시끄러워요. 옆 사람하고 같이 똑같은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이제 납득을 서로 시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꿈이 뭘로서 형상화됐을 때 힘을 갖는지 그래서 아무도 대답 못 하셨잖아요. 사람의 두뇌는 내가 들은 걸 아웃풋 시킬 때, 인풋된 걸 아웃풋 시킬 때 두뇌 기억장치, 장기 저장 장치로 넘어가요.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세 번 할 때 점점 기억장치에 장기 저장됩니다. 그래서 말을 해서 뱉어내는 것, 내 꿈을 소망이라는 것을 글로서 형태화시키는 것, 그것을 자주 뱉는 것, 그게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게 인생 시나리오 발표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뱉어내는 것을 자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지난 시간에 가졌던 우리가 꼭 하시라고 했던 거 있었죠. 4가지를 실천하라고 했었죠. 뭐였죠? 나의 목표를 적으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 나의 삶을 지금 이 상황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적으라고 돼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우리가 만약 목표라는 게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을 적고 이것을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는 걸 적으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를 적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하루에 2번 소리내서 읽으라고 그랬죠. 결국은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는 것. 예. 그러면서 제가 예로 들은 게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김밥 체인점을 갖고 있는 김승호 회장님 얘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예. 자기가 목표로 하는 걸 100일 동안 100번을 매일 떠든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서 영구 기억 장치로 넘어가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 아예 박혀버리는 행동들을 반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그 성공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패턴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김승호 회장은요. 이미 10대 때부터 자기가 내년 1년 동안 달성한 일을 명함 사이즈에다가 다 적었다고 그래요. 명함 사이즈에다 적어서 그거를 수첩에다 끼고 하루 시작할 때 그거를 읽어보고 시간 날 때마다 읽어봤대요. 근데 놀라운 건 1년이 지나면 그중에 적어도 80%는 달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또 그 20%는 또 다음 해에 내가 달성해야 될 목표로 옮겨 적는 거예요. 결국은 내 소망을 글로서 형상화한 걸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소리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내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집어넣으면 모든 나의 행동은 무의식 속에서 성공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아침주에 오시는 거 갈등하신 분, 그건 아직 무의식 속에 넘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 9월 달이 저는 이제 뭐 여기서 종교 얘기를 하려는 한 건 아닙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인데 9월 달이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 순교자 성월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5번의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박해 동안 10,000명 이상의 많은 그 분들이 자기 종교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으셨는데 제가 이제 너무 제 기억에 많이 남아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성당 주보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삶에는 순교자의 삶이 있고 순교자적인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 차이일까요? 순교자의 삶과 순교자적인 삶과 순교자의 삶을 말 그대로 그냥 자기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목숨을 그냥 자기 죽음을 택한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도 온정이 있었나 봐요. 나는 기독교 그러니까 하느님 믿지 않는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가볍게 이렇게 형별을 하고 그냥 방면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이유는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러면 순교자들은 어쨌든 그렇게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거기 그 얘들을 보면은요 정말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도 이제 이제 일요일만 주로 나가는 신자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신념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저 좀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포졸들이 체포하러 오잖아요. 근데 애 엄마가 4살짜리 애를 손을 잡고 자기가 신자라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 마음이면 도망가야 되지 않아요? 체포하러 오면. 근데 솔가지를 꺾어서 솔가지로 십자가 모양을 만들고 포졸들 앞으로 걸어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딸과 함께 체포돼서 10년 이상을 감옥에서 살다가 딸도 죽고 본인도 하나님 믿지 않는 날 한마디만 하면 살 수도 있는데 그걸 끝까지 지켜나가거든요. 심지어는 배교를 한 사람을 또 설득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감옥 안에서 같이 죽어가신 분들도 있고. 그럼 순교자적인 삶이 뭘까? 제가 좀 우리가 지금 순교자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 세상이니까. 그러면 순교자적인 삶이 뭘까 하다가 저는 박한기 대장님이 그 인터뷰한 기사를 보고 제 머리를 꽝 때리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박한기 대장님이 어떤 인터뷰를 하셨냐면 그렇게 잘 사시다가 그죠? 그 인터넷 쇼핑몰 하시면서 어쨌든 벤츠도 타고 다니시고 잘 사시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월세방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월세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느님 나는 여기에 살기 마땅한 인간입니다라고 그랬죠. 나를 왜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사는데 마땅한 인간이다라고 하셨다고 그러죠. 또 본인이 이제 강경화 말기에 당뇨를 겪었는데 그걸 가지고서 보통 사람들 우리들 범인들은 어떻게 해요? 원망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근데 회장님 거기 인터뷰 기사를 보면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다 끊어내게 해주신 하느님 감사하다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이제 느껴지기에 야 이거 진짜 이런 거가 순교적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애터미적 삶, 애터미로서의 어떤 삶의 의미, 이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신념은 삶의 이유와 목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망과 꿈을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연결시키면 거기서는 뭐가 나와요?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이것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그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신념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사람인변의 뭐죠? 말씀은 사람의 말이죠. 그죠? 사람의 말인데 그냥 말이 아니고 마음과 요게 혀를 뒤집어 놓은 상형 문자입니다. 입과 마음 사이를 계속 맴도는 사람의 말이란 뜻이에요. 그 얘기 뭘까요? 결국은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하나의 강한 뜻, 의지 그런 뜻입니다. 신념이라는 말을 풀이해 보면.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얘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열정도 있고 끈기도 있고 꾸준함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쉽겠네요. 그죠?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설령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Start with Why라고 그래서 이게 부제입니다. 부제. 그리고 원제목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들어내는 영감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영감을 끌어내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뭘까요? 오늘은 시간이 많다고 그래서 좀 질문도 해가면서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에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네? 진실, 신뢰, 또 눈에서 지진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2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영감입니다. 영감을 주면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면 그 사람들은 움직인다는 거고요. 2번째는 뭐냐면
이 책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람이 조종한다 그러죠. 예, 조종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움직일 때는 본인의 이익 때문에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조종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영감을 줘서 그들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유를 찾지 못하면, Y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이먼 세넥이라는 사람은 이제 동기부여가 연설가이기도 하고 이제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이런 사람인데, 여기 이 책의 이제 가장 큰 주제죠. 골든 서클이라는 거죠. 왜 성공하는 리더와 그냥 나머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찾은 결론은 이거다라고 한 거예요. 뭐냐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 하지? 뭐 할까 우리? 예. 좋은 사업 없어? 예, 이거부터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애터미를 전달할 때 똑같아요. 너 애터미 알아? 예, 왓으로 전달하거든요. 예, 이걸로는 사람 마음 절대 못 움직인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성공한 세계적인 많은 기업들은요, 마케팅이 항상 Y로 시작된답니다. Y로. 애플이라는 회사, 애플이라는 이미지가 뭐예요? 혁신기업, 그죠? 애플이는 끊임없는 마케팅 광고를 통해서 제품 광고를 하지 않고 항상 이미지 광고를 해왔거든요. 애플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회사 CEO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사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 회사 CEO한테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데 그 회사 CEO가 대답을 못해. 그럼 어떨까요? 우리가 그 회사를 믿을 수 있어요? 안 믿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 내가 존재하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삶의 의미이고 이유고 목적이 되기 때문이죠. Y가 없으면 언제든지 포기합니다. 근데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애플 방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새로운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핸드폰을 개발했습니다. 이 핸드폰에는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사주세요. 안 사요. 근데 애플은 어떻게 합니까? 신제품 나오면 그 전날부터 줄을 서서 매장에 가 있죠, 사람들이. 심지어는 거기서 잠을 잡니다, 길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Y를 움직이면 어마어마한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전달하실 때도 사람들은 what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대부분 여기서 겉돌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업이 힘든 이유가 이렇게 들어가려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해서 미팅을 초대해가면서 Y까지 찾아내게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Y를 먼저 주면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Y가 있나요? 우리가 왜 애터미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그것이 내 삶의 의미가 돼야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거죠. 네, 화장님 사실 그거를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명쾌하게 정리하신 게 있었죠. 뭐였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이 잃어버리느냐, 사랑을 아직 갖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인생 시나리오 할 때 가족 이야기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동을 하게 되나요? 거기에 Y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Y가 없는 스피치는 항상 그래서 공허하게 들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와닿는 스피치에는 항상 Y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스피치를 하실 때 누군가한테 설득을 하실 때 Y가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사업하고 바쁘고 뭐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Y를 항상 놓쳐요. 그래서 저는 제 파트너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애터미 아세요라는 말로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가 뭐냐면 결국은 Y는 내 믿음이고 삶의 믿음이고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고 How는 그러면 자 이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Y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저거랑 정확하게 일치하죠. 내가 무엇을 대가로 지불할 것인가를 적으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결과물로 무엇이 나오는지. 결국은 애터미에서 우리가 임페리얼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아니면 뭐 나는 로얄드도 좋아. 뭐든 좋습니다. 뭐든 좋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어디서부터? Y. 아직도 인생 시나리오를 적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인생 시나리오를 적어야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셨죠? 다음 이 시간에는 인생 시나리오를 한 3분 정도 발표를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저 상임 국장님한테 신청을 해주시고요. 신청이 안 되면 이렇게 그냥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미리 다 준비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이런 책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소름 끼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정말 많이 팔린 책들, 유명한 책들. 아까 요 강의 같은 경우도 250만 건 이상이 테드 강의 아시죠? 이 작가의 강의가 뷰가 250만 건이 넘는 강의예요. 이런 거는 2천만 건이 넘어요. 근데 거의 그 만류 기종이라고 그러죠. 결국은 모든 세상의 만물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하나로 일치된다라는 그런 뜻인데, 성공의 원칙들, 법칙들이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 스탠 비첨이라는 사람도 이제 그 스포츠 심리 과학자고 이제 성공학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는 사람인데, 인생을 바꿀 만한 한 가지 신념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글씨가 작아서 아마 안 보이실 테니까. 당신에게 의도가 있다면, 여기서 의도란 이유입니다. 이해되시죠? 당신에게 의도가 있다면 목표는 필요 없다. 역설적이죠. 목표란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가 아닌 왜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Why가 나옵니다. 나는 이것을 Big Why라고 부른다. 내가 볼 때 대부분의 목표 설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안전한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우리가 세운 목표는 우리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그게 왜 나쁘냐고?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것도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목표보다 의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잡는다는 게 목표를 실패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내 삶의 이유 없이, 내 삶의 목적 없이, 내가 애터미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는 상태에서 맨날 그냥 낮은 목표만 잡아놓고 그거를 달성했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경영학에서 정말 그 최악의 CEO 중에 하나로 분류되는 것이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주는 CEO입니다. 그거는 회사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죠. 항상 목표는 120%. 너무 높으면 포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리더라고 하면 내 파트너들한테도 120%의 목표를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줬다가 쟤 포기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 개인을. 결국은 내가 그런 목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려면 그 파트너와 나 간에 뭐가 쌓여야 될까요? 신뢰라는 자본이 쌓여야 되는 거죠. 누굽니까? 히즈빈스의 임정택 대표입니다. 이 친구 그 강연을 듣고서 저도 막 가슴이 굉장히 웅크렸었는데, 이유가 왜 중요한지, 삶의 이유가 중요한지 여기서 정확히 나옵니다. 이 히즈빈스의 누구죠? 사회적인 약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정신지체자들. 임정택 이 대표가 27살 나이에 홍콩에서 열린 그 청년 창업자 대회에 나가서 중국인 대표로부터 영감을 받게 되죠. 나는 중국의 어려운 지역에 사는 중국 10%는 완전 극빈층인데 그 극빈층들이 일자리를 갖고 같이 성공할 수 있는 나는 그런 기업을 꿈꾸고 있다. 나는 그런 사업을 꿈꾸고 있다. 자기한테는 돌망치가 머리로 한 대 때린 것 같은 충격이었다라고 그래요.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을까?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울산에 도착할 때까지 한숨도 자지 않고 생각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왜 저를 만드셨나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 삶의 이유가 뭔지를 끊임없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히즈빈스라는 걸 만들어졌고, 그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포스코에 연락을 해서 우리를 지원해달라는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거죠. 비록 계획은 없었지만 행동으로 옮겼더니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처음 미팅에서 바로 됐나요? 말도 안 됐죠. 질문하는 열몇 가지에 단 한 개도 대답을 못했다고 그랬죠. 그동안 수개월에 걸쳐서 그 질문들을 자기가 다 채워나가면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채워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나의 삶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신념이 됐기 때문에 본인을 뛰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세계에서도 보면은 이 신체적인 조건들이 신념을 이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뭐 리그 꼴찌를 달리던 팀들이 감독 한 명 잘 만나서 그냥 바로 상위권으로 가서 우승으로 가거나 이런 예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신념은 사람들을 뛰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빈스 롬바르디인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미식 축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신화적인 인물이죠. 이 빈스 롬바르디가 미국의 슈퍼볼이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경기에 걸린 가장 많은 그 마케팅이 쓰여지는 그런 경기거든요. 그 빈스 롬바르디가 그 슈퍼볼에서 우승한 사람 팀한테 주어지는 트로피 이름이에요. 개인의 이름을 상에다가 만든,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일으켰는지 아시겠죠? 슈퍼볼에서 2번 우승했고 내셔널 풋볼 리그에서도 뭐 6번 우승했고 풋볼 리그 지도자 2번 상 받았고 역대 전적이 71.9%. 105번을 이겼고 35번 비겼고 6번 패배.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화적인 인물이죠. 이 빈스 롬바르디의 어록들을 보면은요, 진짜 그 선수들의 영감을 이렇게 훈련해 저렇게 훈련해가 아니에요. 선수들의 영감을 왜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운동선수로서 성공해야 되는지 이유를 끊임없이 터치하는 어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영화가 애니 기분 선데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 알파치노 나오는 영화거든요. 알파치노가 미식축구 감독으로 나오죠. 거기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인생은 1인치 게임이라고. 그 1인치 차이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한다는 거죠. 그 1인치가 뭐냐면 신념이라는 거예요. 신념을 가진 인간들은 뭔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같은 애터미 사업자로서 과연 1인치가 나한테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이 빈스 롬바르디 어록 중에 많은 어록 중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는 대신 어디에 있고 싶은지 생각하라는 거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어디에 있고 싶은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계속 꿈꾸라는 겁니다. 승리는 가끔 있는 일이 아니다. 늘 있는 일이다. 승리는 뭐라고요? 늘 있는 일이다. 승리가 어쩌다 한 번씩만 당신을 찾는 것은 당신이 어쩌다 한 번씩만 일을 제대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승리는 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승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늘 승리를 쟁취한다. 연습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승한 것이 아니고 빈스 롬바르디가 한 얘기입니다. 완벽한 연습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우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한계를 만납니다. 이 한계는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과보 속에서 자랄 때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부모님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경쟁이라는 사회에 나와서 뭐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도 잘 안 오르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내가 나보다 더 체격 좋은 애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본인 스스로 한계를 저버리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마이클 조던이 큰 키는 아니에요. 미국 농구계에서. 하루에도 수천 번을 갖다 혼자서 슛 연습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농구 선수가 아예 농구 구단을 사버리잖아요. 성공해서. 이 한계를 본인이 한계를 극복하기 때문이고 그 심건호 선수 아시죠? 심건호 선수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어놓은 한계가 나의 목표점, 내가 달성할 수 있는 결국 종착역이라는 거죠. 내가 선을 그어놓는 것.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인 자기 암시, 반복적인 그런 그 본인의 목표를 적어놓고 읽는 것 이런 행동들이 뭐를 만드냐면 무의식적인 신념을 만든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신념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진짜 애터미적 사업자로서 애터미적 삶을 살려면요 집에 들어가시면 늘 동영상 틀어놓으셔야 돼요. 늘 지금은 뭐 비록 안 계시지만 이성현 박사 정말 명강의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 틀어놓고 결국 그것이 내가 습관화되고 생활화돼서
내가 리더가 됐을 때 시간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어떻게 되더라도 내 그룹들 앞에서 영감을 줄 수 있는 리더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나의 성공은 나만의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누군가의 삶을 인도하고 책임져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애터미적 사업자로서의 삶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만 성공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자꾸 남을 조종하려고 들거든요. 그 속에서는 의가 없고 이가 있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제가 그 오토 판매사 강의 때 드렸던 말씀인데 양나라의 해왕이 맹자를 초대하죠. 기억나시나요? 이거 혹시 들으신 분?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다 까먹으셔야지 또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 양나라의 해왕이 하신 말씀이에요. 맹자를 초대하죠. 네. 그 멀리서 이제 성인을 초대했으니까 우리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맹자가 그랬죠. 왜 의도 있는데 이를 얘기하십니까? 군주가 이익을 얘기하면 그 신하도 자기의 이익을 얘기하고 신하가 이익을 얘기하면 사대부가 또 이익을 얘기하고 사대부가 이익을 얘기하면 또 백성이 이익을 얘기하고 서로가 이익을 위해서 서로 물고 뜯다 보면 결국은 멸망뿐이라고 그랬죠. 의도 있다는 거죠. 의로운 임금이 의를 얘기하면 전체가 다 모든 나라가 다 의로운 일을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나라가 다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명언 아닙니까?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 이 고사가 너무 제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네. 저는 정당의 존립 목적이 정권 창출이라는 말에 정말 반대하거든요. 왜 정당이 존재해야 됩니까? 국민들의 삶을 낳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인 신념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나한테 힘이 생기는 거고 그 힘이 들어갔을 때 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게 목적인 분과 메달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인 분들. 우리가 삶도 대부분 그렇거든요. 메달을 원하는 거랑 메달을 내가 딸 거라고 기대하는 거랑은 연습량 자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임페리얼이 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임페리얼이 돼야 내 파트너들이 크라운이 될 수 있잖아요. 나는 오토 판매사가 꿈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왜 답답할까요? 왜? 그 파트너들은 도대체 뭐가 되라는 얘기입니까? 평생 앵벌이 하라는 얘기잖아요. 평생 앵벌이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오토 판매사로 머무르면 내 파트너들은 평생 소비만 하다 끝나라는 얘기예요. 절대 그런 멘트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 킹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저는 이 마틴 루터 킹의 그 영문 연설을 중학교 때 처음 들었는데요. 진짜 소름이 끼쳐가지고 이분 목소리 좀 다분히 웅변적이죠. 그 에너지가 워낙 넘치셨던 분이라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지금 그 구설수들은 있긴 하지만 이분의 그 웅변 중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이분이 태어난 거는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기는 인종차별이 무지하게 심한 데입니다. 조지아주도 아틀란타도.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목사 집안에서 이제 침례계 목사 집안에서 아들로 태어났고 그래서 신학 박사 학위를 어디서 받냐면 보스턴 대학에서 받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이죠. 보스턴 대학은 또 인종차별이 없는 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학위를 받고 어디로 가느냐? 또 인종차별이 가장 심하다는 엘라바마로 갑니다. 그래서 엘라바마로 가서 이제 그 목사로 부임을 했을 때 그때 엘라바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흑인 여성이 백인에게 의자를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이 돼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지금 같으면. 그때 마틴 루터 킹은 이제 사실 그 간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무폭력, 무저항주의로 운동을 시작합니다. 뭐를 시작했냐면 흑인들 앞으로 버스 타지 말자. 우리 다 버스 타지 마.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 그랬어요. 한두 번 며칠 하다가 저 힘들어서 탈 거야 분명히.
힘들어서 분명히 탈 거야. 근데 저게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결국은 버스 회사가 문을 닫게 됐죠. 문을 닫을 지경이 되니까 이제 백인들도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없어졌어요. 자리를 안 비켜줘도 그게 이제 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웅변을 하고 다니고 또 그러면서 이제 또 백인 우월주의자들하고 충돌들을 일으키다가 이제 호텔 발코니에서 그 백인 우월주의자한테 이제 총을 맞고 39살의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마틴 루터 킹이 갖고 있었던 그런 신념이 없었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날 탄생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 초석이 다져졌기 때문에 영원히 역사 속에 기억 남는 사람이 된 거죠. 이분은 찰스 수왑이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그 성공의 13단계에 나와 있는 위인 중에서 이제 거기 소개된 인물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중학교를 중퇴하고요. 일용직으로 카네기 회사에 입사합니다. 버스 청소부로. 이해되세요? 뭘로요? 네, 청소부로. 중학교 중퇴해서 청소부로 입사했는데 카네기가 나중에 이제 그 은퇴를 할 때 본인 후임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찰스 수왑을 자기 후임으로 지정합니다. 회장으로. 놀랍죠? 전 세계 최고의 갑부가 자기 자리를 중학교 중퇴한 일용직 청소부로 입사한 사람한테 자기 자리를 넘겨줘요. 세계 최초로 연봉 100만 불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계 최초로. 그래서 이분에 대한 평가가 뭐냐? 카네기의 몸처럼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단 한 번도 카네기보다 먼저 퇴근한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카네기가 기억하는 유일한 청소부. 여기를 청소해 놓으라고 지시를 하면 거기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청소해 놓고 와서 더 시키실 일이 없으십니까? 그러면서 카네기 눈에 들었고 그러면서 나중에 카네기의 비서가 됩니다. 그리고 카네기의 비서가 되면서 철강의 산업에 대한 눈을 뜨게 되고 미국이 그 당시에 이제 JP 모간이 그 철강 부품 관련된 비즈니스를 독점하고 있었고 카네기의 철강 회사가 철강 부분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회사는 결국은 이 회사가 만들어서 여기다 납품해서 여기서 만들어서 파는 거죠. 분류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찰스 수왑이 이거를 통합시키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거라고 보고 본인이 끊임없이 사업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50명의 자본가들을 모아놓고 미국의 철강의 미래라는 걸 가지고서 50분이 넘게 본인이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JP 모간의 투자를 이끌어내요. JP 모간 아시죠? 네, JP 모간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그 JP 모간이 이 사람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카네기의 지분을 매각하겠다라고 하는 거 동의서를 받아와서 합병을 이끌어내면 당신이 그 회사의 초대 회장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청소부가. 중학교를 중퇴한 청소부가.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 최대의 회사 US 스틸의 초대 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은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참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당연히 애텀이 돈 된대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툭툭 치듯이 전달하는 걸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신념 있게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죠. 그래서 이런 신념이 생기는데도 과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과정이. 긍정적인 자극을 계속해서 내 뇌에 반복적으로 주면 뭘로 인도된다? 행복으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노트 아시죠? 감사 노트를 매일 쓰시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몸이 건강도 좋아지고요. 실제적으로 그 많은 호르몬들이 작용을 해서 많은 실제로 행복한 삶 쪽으로 인도되는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 자극을 계속해서 주고 부정적 자극을 계속 반복해서 주면 뭐예요? 불행한 세계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 무니바 마자리 지난주에 그 동영상 기억나시죠? 그 교통사고 났던 친구. 만약 그 교통사고 났던 친구가 자기가 어쩔 수 없는 나는 앞으로 인신도 할 수 없어. 나는 이혼녀야. 이런 거를 안고 계속 나를 불행하다고 했다면 그 사람의 스토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불행으로 인도됐겠죠.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애를 못 낳으면 입양하면 되지 뭐. 나는 불구가 됐으니까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없다. 더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자기를 행복으로 인도한 거죠. 그래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반복된 자기 암시가 결국은 나를 신념의 인간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신념을 만드는 방법에는 반복하게 읽어라. 반복하여.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반복해서 읽으라는 겁니다. 신념과 소망이 글로서 형태화됐을 때 비로소 힘을 갖게 된다. 머릿속에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되고 싶다면 신념을 갖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Why를 찾는 게 첫걸음이다라는 거예요. 신념을 갖자. 반드시 이루겠다는 신념을 갖자. 신념은 나의 사고에 생명을 주고 힘을 준다. 신념은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기적을 부른다.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기적을 부른다. 신념은 나를 절망에서 끌어내주는 마법의 약이고 나의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다이나마이트고 나는 이제 신념을 가졌다. 그러므로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주의 모든 것은 다 내 편이다. 예, 이게 이제 그 책 속에 들어있는 문장 그 자체 그대로 이제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키포인트예요. 반복된 사고. 결국 우리가 아침에 계속 미팅에 나와서 이런 교육에 참가하고 인생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계속 매달 적게 하는 것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달에 적었잖아. 근데 왜 또 적게 하래?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반복된 사고는 강한 신념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한길 회장님이 이런 이 성공에 대한 메커니즘, 신념을 가지게 되는 인간들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고 계신 거죠. 그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기르는 5가지 법칙이라는 거 있습니다. 매일 소리내어 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훌륭한 인생을 구축할 능력이 있다. 참고 기다린다. 나는 절대 단념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 사업하다 실패했어. 그거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합리화라는 얘기입니다. 합리화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시죠? 합리적인 거짓말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사업에 실패했어라는 뜻은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는 나는 포기했어가 맞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포기하지 않느라 실패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실패는 항상 나한테 새로운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절대 단념하지 않는다. 매일 30분씩 이거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내가 월 5천만 원이 생겼을 때 내가 생각하는 삶이 있잖아요. 그걸 매일 30분씩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의식 속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본인을 신념화시킬 수 있는 좋은 툴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5천만 원 생기면 사장님 뭐 하실 거예요? 아침에 이쁘다는 칭찬도 들으셨는데. 아니요, 다른 분이었나요? 맞죠? 맞죠? 네. 5천만 원 생기시면 뭐 하실 거예요? 본인부터 챙겨, 본인부터. 본인부터.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남부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 5천만 원 벌면은 내가 주변에 베풀 수 있는 게 많아지죠. 그럼 어떻게 베푸신가?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베푸는지 모습을 그려보라는 얘기예요. 내 여동생이 결혼한다. 그죠? 그럼 여동생 결혼하는데 축의금을 내가 내는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냥 지갑에서 5만 원 낼까 10만 원 낼까 20만 원 낼까 이거 고민하지 않고 통장으로 얼마 보내줘? 이게 딱 내가 그냥 알아서 보내주는 거. 5만 원을 통장으로 보내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만 원은 돼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상해서 진짜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까 10분간 정신통일에서 자기 암시, 그 김승호 회장이 이거 하신 거예요. 자기 목표를 100일 동안 매일 100번씩 읽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거 종이에 쓴다. 종이에 쓴다는 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신념과 자기 암시에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에요. 신념이 무의식 속에 박히면 그게 자기 암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당신이 진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질 것이다.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건 무리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이긴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승리한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 헨리 포드가 한 얘기잖아요. 그죠? 할 수 있다는 것도 옳고 할 수 없다는 것도 옳다. 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내가 끊임없이 반드시 할 수 있다. 우리 이선혜 팀장 때문에 유명해진 문구가 있죠. 뭐죠? 된다 꼭 된다. 예. 아침마다 보게 되면 된다 꼭 된다 꼭 읽게 되죠. 그것도 이거 뭐 또 올렸어. 맨날 똑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속에 에너지를 끌어올리면서 참자, 품자, 사랑하자. 된다 꼭 된다. 이러면서 본인을 계속해서 자기 암시 하셔야 돼요. 진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주시는 우리 이선혜 팀장님 박수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내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직이 밝아지는 거고 다 힘을 얻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념이 나를 움직인다. 무한한 힘을 가지는 신념. 모든 것은 자기 신념에서 비롯된다라는 거. 이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입니다. 진짜 엄마라고 하면 이거 다 읽어보셨죠? 예, 자기 아들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수의를 보내죠. 장례식 관에 들어갈 옷을 보내고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더라. 예, 정말 훌륭한 어머니죠. 예, 조국의 독립을 바라는 강한 열망, 그것이 신념화돼서 자식의 죽음까지도 그냥 구걸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김구 선생님, 그 광락원 여사님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본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임정 그 간부들이 그 없는 돈을 모았잖아요. 근데 그 돈을 모아서 모으는 걸 보고 김구 선생의 회초리를 치고 그 돈을 달라고 그래서 총을 샀죠. 그래서 돌려줬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신념들이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을 좀 이렇게 올려봤는데 우리 세종대왕 잘 아시죠? 세종대왕은 어떤 신념을 갖고 계셨나요? 애민입니다.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들이 글을 몰라 재판 송사도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백성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글을 세상에 글을 만든다. 이게 상상이나 되세요? 글을 만든다. 백성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진짜 불가능한 얘기죠. 그것도 욕먹는 짓이잖아요. 그 당시 양반들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을 때인데 글을 아는 사람들이 글을 알기 때문에 권력을 쥐고 있는 시기에 백성이 아는 글자를 만들겠다라는 게 그것이 사랑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이순신 장군은 어떤가요? 상유 12 미신 불사라고 그랬죠. 나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있고 신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신념은 뭘까요? 네? 이순신 장군은 백전백승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본인이 질 거라고 하는 전투에는 절대 나가지 않았습니다. 설령 퍼스타 계급장을 뛰어서 2등병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가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왜? 내가 지는 순간 나라가 끝장나기 때문에. 그때 임금님이 육군으로 그냥 가라고 그랬잖아요. 권율 장군 휘하에 가서 싸우라고. 그때 한 얘기잖아요. 신은 아직 12척의 배가 있고 아직 죽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이광유 수상 같은 경우에도 싱가포르를 정말 위기에서 구해내신 분이죠. 전 세계에서 강제로 독립된 나라예요. 최초로 강제로 독립된 나라. 말레이 연방에 있다가 말레이 연방에서 이 중국 사람들이 워낙 그 근성도 좋고 배움의 욕구도 강하고 근데 자꾸 정계에 진출하려고 그래. 말레이 연방 정계로. 그래서 그냥 그 63년에 말레이 연방에 합병됐다가 65년에 말레이 연방에서 아예 강제로 탈퇴시켜 버렸거든요. 자원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살기 위해서 어떤 신념을 가졌어야 됐을까? 이광희 수상이. 그래서 지금 세계 최고의 부국을 만들었죠. 아시아의 4마리 용이 아니고 그냥 1마리 용으로 남았죠. 나머지는 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런 신념을 가진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어쨌든 항상 나은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명언 결국에 신념을 가진 자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요거 동영상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그죠?
불가리안 로즈 오일이 고 김영애 씨가 갖고 있었던 연기에 대한 신념은 뭐였을까요? 네? 네, 본인이 그 50편을 찍는 동안만 살아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네, 결국은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연기에 대한 본인의 열정을 신념으로 지킨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신념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후배 연기자들은 뭘 느꼈을까요? 그것이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것이 영감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믿습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들의 신념, 당신의 신념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애터미 사업가적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